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벗으니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첫 번째 주제도 좀 빨리 끝내고 컴팩트 있게 또 임팩트 있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주제도 제 마음으로는 컴팩트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하다 보면 또 길어지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상민 탄핵 기각 현재 결정이 엉터리인 이유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이게 재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재판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셀프 재판이에요. 자기 편끼리 서로 얼러주고 덮어주고 묻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딱 짜있고 결론이 나와 있는 재판이었다. 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다 한통속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나왔는지 참 답답하죠.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헌재 결정 과정에 이르는 이 절차가 매우 개떡이었다. 도저히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도대체 재판의 기본조차 망각한 황당한 짓거리가 벌어졌다. 제가 몇 차례 제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끝내 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정을 해야 할 법사위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죠. 김남국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박용진이 뜩 들어앉는 걸 보면서 참, 자, 여하튼 절차상의 하자를 제가 일단 하나 짚어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상 이 논리적인 법리상 하자를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올랐을까요? 죽은 자식들이 다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유족들 중에는 실신하신 분도 있다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이 재판은 원래 셀프 재판이 돼버렸다. 사실상 셀프 재판이고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탄핵 당사자, 즉 탄핵 피청구인이 있죠. 이상민은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장관입니다. 탄핵소추위원장이 누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입니다.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은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이종석 재판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결론이 잘 나올 수가 있겠어? 원래 탄핵심판 자체가 어려운데 주심부터가 이따분 새끼를 갖다 놨으니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실 이 유남석 재판관이 상당히 그 존경받는 법조인이었어요. 민주진영에서도. 그런데 이 꼬라지를 보면서 법조인 중에서 존경받는다라고 해도 뒤로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들이구나. 법조계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 너무 멀쩡한 사람이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법조계 내에서 왕따를 당하네. 그런 사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지들끼리 아무리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며 아무리 진보적인 법조인이라고 존경받는 경우에도 알고 보면 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해먹는 애들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재판 주심으로 앉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주심이 됐을 때 만약에 헌법재판소장 같았으면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교체를 하는 게 정상이었겠죠. 자, 그런데 딱 이렇게 맞춰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됐는데 이걸 문제를 안 삼아요? 말이 됩니까? 애시당초 이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단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얘기 자체를 못하고 있었죠. 하여튼 아깝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실상 셀프 재판이 됐던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결론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나? 안 그래도 탄핵 심판 좀 힘들다 하는 판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니 뭐 제대로 됐겠어? 아유 씨. 자, 이종석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경북 칠곡 출신입니다. TK죠. 경북고 서울대, 소위 말하는 TK 성골입니다. 사법연수원 15기, 엄청 기수도 높아요. 자유한국당 추천목,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 SNS를 통해서라도 되게 극우적인 발언을 숨기지 않았던 그 판결 내용도 보면 극우 꼴통에 가까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장도 했고요. 서울고법 수석부장도 했습니다. 도저히 헌법재판관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자를 칸이 앉혀놨으니 일 참 잘 돌아가겠다. 애시당초 이런 자는 앉히지를 말았어야지. 도대체 이 자를 누가 앉혔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자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박광원하고 이상민이에요. 박광원, 이상민. 왜 전반기 국회 때 국회 법사위원장이 박광원이었잖아. 아휴. 자, 이 사람은요, 키코 사태 당시에 은행 측에 손을 들어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키코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외환 변동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 키코인데, 이 키코가 사실은 분명히 이거 기업들한테, 특히 중소기업들한테 갑작스러운 외환 변동으로 인한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품이었는데 거꾸로 엄청나게 손해를 입게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판사가 바로 이종석입니다. 그때 날라갔어야 정상이지. 그리고 사법농단에 연루가 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탄핵을 당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심지어 MBC 교양 제작국을 해체한다거나 MBC에 대한 부당인사 사건에서 사측에 손을 들어줬던 개 같은 새끼야. 이런 자는요, 탄핵을 시켜야 맞는 자지. 이 사람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에 앉힙니까?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이상민과 박광원의 힘이 참 컸습니다. 자, 그 뒷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할게요. 그리고 문제는 이 변호인단에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자, 이 변호인단 중에 보세요. 이게 헌법재판소 이번에 탄핵 심판을 맡은 변호인단입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은 따라가고 나머지 세 사람은 또 이렇게 뭉쳐서 가네.
이게 왜 이런 꼴이 나왔지요? 이렇게 누가 봐도 따로 노는 것 같죠?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이분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국힘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고요.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즉 민주당 쪽 추천 변호사만 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분위기가 파악이 확 됐죠? 사진 한 장이 참 말해주는 게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변호사입니다만 사실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죠. 유명한 친검, 친윤석열, 친한동훈, 아니 친접해, 친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본 엄청 좋아해. 일본을 그냥 엄청 뭐라고 그래야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일본의 역량이 어떻다는 둥, 일본의 축적된 뭐 역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마구 쏟아내놓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보면 이상민을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해야 될 자인데 그 자가 오히려 검사 역할을 한다고 떡하니 나섰으니 처음부터 장난질이었지. 누가 이 새끼를 그러면은 선임했냐? 김도읍이 선임했죠. 처음부터 안 될 판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될 판. 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김종민입니다. 아주 유명한 친검, 친윤석열 변호사예요. 검찰개혁 과정에서 철저히 검찰 편을 들었고요. SNS, 칼럼 연재 등 뭐 대놓고 반문재인, 반민주당을 소리 높여 외쳤던 자입니다. 약간 극우 음모론적인 주장도 많이 뭐 서스름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프랑스 검찰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프랑스 검찰 제도를 상당히 이렇게 추켜 세우는 그런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식 검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거는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프랑스식 검찰 제도를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엄청 그 제도가 훌륭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왜? 재밌는 거는요. 자, 여러분 프랑스에는요. 검찰총장이 없어요. 프랑스는요. 검찰총장이 없어요. 검찰총장은 없고 전부 다 고검장이 있습니다. 25개의 고검이 있고 25개 고검장이 다 제각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국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판사 소속이에요. 사법부, 법원 소속이에요. 검찰총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죠. 그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그냥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원 검찰부의 수장이에요. 그 사람이 제너럴 프로세큐터라고 이름이 불릴 뿐입니다. 그 검찰총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검찰총장은 존재 안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을 다 자기 밑에 부하로 일직선으로 쫙 깔고 있지. 프랑스의 검찰총장, 뭐 대법원 검찰부 부장이죠. 그 사람은 뭐다? 그냥 대법원에 있는 검사들만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전국 25개 고검장, 자기 고검에 있는 검사들만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검사는 누가 임명한다? 고검장이? 아니면 검찰총장이? 아니, 지역의 지역의회와 국회 이런 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듭니다. 선출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바꿔보자. 결정적으로 일단 검찰총장만 없애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검찰총장이란 이름은 그대로 놔두되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사들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는 없어져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돼도 엄청나게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이 사람 프랑스 검찰 제도에 상당히 조예가 깊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타공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프랑스식 검찰 제도 얘기를 할 거면 검찰총장 없애자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안 해. 자, 어떤 사람들은요. 검찰의 권한이 많네. 검찰이 권한이 너무 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다?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직을 단일한 검찰, 단일한 경찰 얘들이 있다면 얘들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권력기관은 쪼개야 돼요. 자, 여하튼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친검, 친윤석열 변호사고요. 철저하게 검찰 편을 들고 있고요. SNS 활동도 되게 더럽게 많이 하고 칼럼도 막 쓰고 하는데 전부 다 반문재인, 반민주당, 친검, 이재명 요건 아주 그냥 살벌하게 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개떡같이 욕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최근에는 이런 문제도 있죠. 오염수 반대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문명 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이라고 말했던 KBS 이사 있죠.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에요. 우길승천하는 일본, 전근대 조선, 조선의 노예 근성. 바로 이 사람이 이번에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법률대리인단, 즉 검사 역할을 했다고. 이상민을 내쫓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지. 사실상 이상민을 보호해준 국회 측 입장을 대리하라 그랬더니 이상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거지. 나쁜 놈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직무유기죠, 말 그대로. 이런 걸 보고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맡은 바 임무와 정반대되는 이런 게 직무유기이자 배임인 거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있다고 상황이니 탄핵심판 제대로 됐겠어? 이런 놈이 한 놈만 있어도 문제될 건데 이종석 재판관부터 그랬어. 뭐 제대로 될 턱이 있나? 자, 이 김종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올린 글이에요. 결국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임명 여부를 넘어 정권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어 문재인 정권의 진퇴와 직결되는 변곡점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 조국의 사모펀드는 가장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에서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개 같은 소리 한 거지. 자, 아주 대놓고 저주를 퍼부은 자다가, 그죠? 또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적 판단만 있어도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는 절차적, 실체적 모두 사유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징계의 부당성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자,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재판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징계 재판은 징계는 정당했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측면이 있다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뭐 법률적 상식이 있고 없는 뭐 없어도 뭐 모든 뭐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 수 있고 어쩌고 초등학생과 일반 국민을 팔면서 지 헛소리를 마구 떠벌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자죠. 편향됐을 뿐만 아니라 편파적이고 약간 과대망상증 환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 자가 이상민 탄핵을 위해서 이상민을 내쫓는 역할을 맡았답니다.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또 볼까요? 문재인 지지율이 50%에 이른다는 한겨레와 갤럽 여론조사는 곧 4.15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조작이다. 뻥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3년간 국가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60년 이상 피눈물나게 쌓아왔던 경제 발전의 성과와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민생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뭐? 그럼 윤석열이 한 거는 뭔데? 파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세요. 약간 인식에도
인식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검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극우 또라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해야 되나요? 참. 자, 이런 자가 이상민 탄핵을 해서 이상민을 내쫓는 역할을 맡았었답니다. 과연 올바른? 글쎄, 무슨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사람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요. 근데 사실 애교예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요. 자, 일단 보실게요. 재작년인가요? WBC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참패한 적이 있죠. 일본에. 자, 콜드게임패 수준의 WBC 한일전 참패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남긴 정신적 해악의 뿌리 깊음과 그 치유의 시급함을 절감했답니다. 아니, 야구 졌는데 이게 정권의 해악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죠? 예? 여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자, 보세요. 이 부분은 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쥐뿔도 실력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일본의 오랜 축적의 시간과 내공을 우습게 보면서 정신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결과가 일본전 참패가 아닌가. 쥐뿔도 실력도 가진 것도 없는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헛소리.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이거 조선놈 맞나? 한국 사람 맞아요? 자, 지난번 검찰개혁법 나오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해서도 엄청 추켜 세우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하라고 했어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하라고 한 사람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탄핵 심판의 국회 대리인이 됐습니다.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전문 거부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자가 어떻게 이상민 탄핵 심판의 국회 대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땅 앞에 이 사람이 친일파고 뭐고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하라고. 이태원 참사 잘못이 없대잖아. 그랬던 자가 이상민을 탄핵하는 그 사건에 국회 대리인을 한다고? 탄핵 대리인을 한다고? 소추 대리인, 탄핵 소추 대리인을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한 국회 법사위원장, 이게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이해 충돌 아니에요? 이거를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냐고. 이런 걸 문제 삼아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이게 문제예요. 철저하게 싸우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철저하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강경파로 찍혀가지고 밀려나. 강경파 뭐 버스에서 내려와 웃자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내쫓고 밀어내려고 그러잖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남국 아닙니까? 솔직히 김남국 뭘 잘못했는데? 코인한 게 잘못이야? 그게 뭐 잘못인데? 그게 왜 잘못인데? 뭐 개소리야 이 씨발 진짜. 자, 이런 자는 가만히 놔두면서 김남국을 욕했다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자, 좋습니다. 애시당초에 이렇게 안 될 사건이었어. 안 될 사건인 건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헌재는 아무리 이 대리인단이 개떡 같고 뭐 같아도 적어도 헌재다우려면 좀 말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요, 헌재는 그런 헌법재판소라는 그 위대한 독립기구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서 이미 하자가 컸다. 이미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3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좀 그럴싸하게 내려야지. 정말 성의가 없어.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좀 성의 있게 좀 내려보라고. 아이고, 인간들아. 헌법재판관이라고 그 비싼 월급을 받고 이 사람들요, 거의 대통령에 준한 예우를 받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는 거 볼 때 정말 속에 천불이 나요. 자,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대응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지만 위법한 건 아니다. 이게 법정 의견이에요. 3명의 재판관은 그래, 일부 위법이 있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부적절하거나 일부 위법이 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거나 위법이 아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지만 위법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뭐 예상할 수가 없지 않았느냐. 사람이 많이 몰릴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느냐. 왜 예상을 못해? 그럼 비가 많이 올 거라 누가 예상하니? 왜 예상 못하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 할 수 있잖아. 응? 맨날 오늘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거라 예비는 왜 하는데? 자, 재난 대응 제대로 안 했다. 예. 그렇지만 부하 공무원들, 이상민은 안 했으라도 일선 부하 공무원들은 다 했으니까, 뭐 국장들, 실국장들이 하긴 했으니까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전 대응, 재난 대응 제대로 안 한 거, 사전 안전 조치 안 한 거 부적절하지만 뭐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 위법은 아니다. 재난 대응 제대로 안 한 거 맞아. 제대로 안 했는데 부하들은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던 거 부적절한 대응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재난 대응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부적절해. 하지만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뭐 크게 지장이 생겼어? 아니잖아. 다른 애들 다 열심히 했잖아. 즉 뭐다? 이상민 지가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었잖아. 뭐 그런데 딱히 그다음 각종 발언에 대해서도 위법하지는 않다. 말 잘못했지. 근데 위법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각종 발언 중에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잘못된 발언을 한 거, 때로는 거짓말한 거는 이건 명백한 위법이에요. 거짓말한 건 위법이잖아. 거짓말한 게 어떻게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국회에 나와서 했는데. 이건 개새끼들이 어딨냐고. 이래놓고 판사야? 헌법재판관이야? 대가리를 쪼개뿔라 진짜. 씨. 아유. 자, 어쨌거나 결론은 그겁니다. 뭔가 제대로 못한 거 맞아. 제대로 못했어.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부적절하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잖아. 에? 지가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은 다 했잖아.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대응을 안 한 건 아니라 부적절하지만 대응을 하긴 했다라면 그래 맞아요.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그래서 실제로 재난 통제에 실패했다면 그랬다면은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에요. 뭔가 했다면. 그런데 이상민은 뭐 안 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 만들었어.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안 만들었어. 현장에 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안 갔어. 그리고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안 했다고. 뭔가를 했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다고요. 아예 안 한 거는 위법이에요. 뭔가를 했는데 실패했다면 위법까지는 아니지. 무능이지. 하지만 안 했다고. 안 한 거는 위법이에요. 그런데 헌재는 안 한 거를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안 해도 딴 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장관은 말로 만들어놔. 장관 다 없애버리고 실국장만 쫙 넣어두지. 장관이 아무것도 안 해도 실국장 밑에 부하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뭐 개 같은 소리야. 그러려면 장관을 왜 만들어도? 안 그렇습니까? 자,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부적절했다, 미흡했다가 아니고 아예 안 했다예요. 아예 안 했다.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 맞아요. 근데 헌재는 아예 안 했다라는 거를 안 했잖아. 안 갔잖아. 안 만들었고 안 갔잖아. 그죠? 안 했거든. 그건 위법이지. 그잖아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를 부적절한 대응이라고요? 안 한 거는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뭔가를 했는데 자, 제가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났어. 북한이 쳐들어와. 자,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각 최전선에 소위 우리가 페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페바. 예. 페바에 있는 그 각급 제대들이 열심히 방어를 하고 또 뭐 반격도 하고 한다 칩시다. 자, 사단장은 뭘 할까? 작전 지휘를 하겠지. 야, 어디에 탄약도 보내줘. 어디에 공군 지원해줘. 화력 지원해줘. MLRS 있으면 쏴. 자, 보통 그 사단 같은 경우에는요, 포병 그 여단에서 그 아마 배속되어 있는 이런 뭐 MLRS 같은 이런 그 별도의 그런 화력이 있거든요. 또는 그 공군 또는 뭐 육군 항공의 헬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적절히 계속 그때그때 불러가지고 자 때려받아, 박아, 넣어. 자, 그리고 자 방어하고 있는 어느 부대 지금 현재 병력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 빼. 예비부대 투입. 아니면 또 인근 부대에서 후방 부대에서 지원 요청. 아니면 예비군 부대 긴급 창설. 이렇게 계속 지휘를 해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방어작전도 가만히 앉아서 작전하는 게 아니라 야,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와? 저기 이렇게 쳐들어와? 그래, 좋아. 그러면은 자, 우리 그 방어 진지를 깔때기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 특정한 지역으로 그 유인하자. 그래서 유인한 다음에 섬멸하자. 이런 작전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즉 방어 작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게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지휘를. 자, 그런데 사단장이 그거 안 하고 알았어, 해. 나 저기 오늘 좀 늦잠 잘게. 들어 누웠어. 전쟁이 났는데 6시간 뒤에 나타났어. 전쟁이 났는데 회의도 안 하고 참모 회의도 안 하고 야, 뭐 알아서 잘 하고 있지? 열심히 해. 라고 이렇게 독려만 하고 갔다. 그러면은 즉 지휘를 안 했다. 똑같이 만약에 패전을 했는데 지휘를 안 해서 패전한 경우가 있고 뭔가 지휘를 하긴 했는데 부적절해서 패전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자, 방어를 적이 쳐들어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각각 알아서 잘 평소 때 하던 대로 잘 열심히 방어해 라고 하면서 사단장이 뒷짐만 지고 있고 6시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참모회의도 안 열고 있었다면 그 사단장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위법이지. 뭔가를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거는 위법까지는 아니지. 무능일 수는 있어도. 근데 똑같이 보자면 이상민 이거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위법한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로 바꿔놓습니까? 뭔가를 했어야지 부적절이지.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부적절이냐고. 안 한 거는 부적절이 아니라 그냥 불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태원 참사 초기 대응 그때 우왕좌왕했던 이유가 뭐다? 중앙정부가 통제를 안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생겼단 말이에요. 장관이 6시간 동안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장관이 중앙재난통제본부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 6시간 동안 안 나타나는 대신에 다른 데서 뭘 했다면, 그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재난통제본부를 안 만들었지만 다른 뭔가를 했다면 그 얘기 또 달라요. 하지만 아예 안 했을 경우에는 위법이지, 불법이지. 그건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무대응이에요, 무대응. 부적절한 대응은 불법은 아니지만 무대응은 불법이라고. 근데 헌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요? 자, 소수 의견 중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3명의 법관,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위법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나마 위법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했네요. 근데 150명이나 죽었는데 파면할 정도가 아닌가요? 그럼 몇 명이 죽어야지 파면할 정도가 되나요? 제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처진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법조인은 없다. 용해인 의원처럼 이 울부짖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법조인은 없다. 법조계에는 진보가 없다. 수구 꼴통이냐 조금 덜 보수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제가 참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